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고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1km 반경에 CCTV 71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피감 기관에서 거액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중단된 이후 돈을 내고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병원으로 몰리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 때도 줄 서서 샀었는데 이렇게 독감 주사까지 줄 서가지고 맞게 될 줄은 몰랐고. 상온 노출 가능성이 높은 독감 백신을 위주로 식약처가 품질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신성약품 회장은 문제의 백신은 500만 도즈 가운데 17만 도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1급 감염이 발생했을 때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최대 넉 대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창건 75주년 때 핵무력 과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데이를 열고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 3년 뒤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독감 백신 유통 사고가 국민들을 또다시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던 시민들이 오늘은 독감 예방 주사를 먼저 맞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 무료 접종이 잠정 중단되자 돈을 내고서라도 맞겠다며 줄을 선 겁니다. 무료 접종 백신이 못 믿어서 혹시나 백신이 일찍 동이 날까 봐 다양한 이유로 다시 줄을 선 시민들을 신선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형 검진센터에 오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료로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오후 1시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도 2시간 전부터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래 기다릴 걸 대비해 의자를 챙겨온 이들도 있습니다. 1시부터 줄 서서 접종한다고 그래서 미리 와서 줄 서 있으려고 왔어요. 접종이 시작되려면 아직 30분가량 남았지만 건물 앞마당은 대기자들로 이미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어르신들도 눈에 띕니다. 무료 접종만 기다리다 허탕을 치느니 차라리 돈을 내고 먼저 맞겠다는 겁니다. 9살 무료 접종 대상인데 그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유료로 이제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노인네들 감기 걸리면 또 가서 검사받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미리 맞기로 했어요. 돈을 내고라도. 몰려드는 인파의 검진센터들은 초비상입니다. 접종이 가능한지 문의 전화가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유료 백신에도 문제가 있는지 묻는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500통 정도 이상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의 검진센터에선 예약이 필수지만 지금 예약해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시민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약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만약에 내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마스크 살 때도 줄 서서 샀었는데 이렇게 독감 주사까지 줄 서가지고 맞게 될 줄은 몰랐고.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가 된 백신 상태가 어떤지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며 현재로서는 위험한 것 같진 않다고 답을 했는데요.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문제의 백신 중 몇 개를 샘플링 방식으로 조만간 검사할 계획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된 백신을 수거해 조무부서인 식약처의 품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기공급된 500만 도즈에 대해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있는 그 샘플을 조사를 통해서 유통 과정 및 품질 검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검사는 최대 2주 걸리는데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배송된 제품군에서 몇 개만 골라 효능을 검사하는 샘플링 방식입니다. 상온에 노출돼 효능이 떨어져 이른바 물백신이 됐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열이 올라가면 이게 변질이 돼요. 함량이 떨어지고 백신 맞아도 항체가 잘 안 생기고 함량이 떨어졌는지 떨어졌으면 물백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방역당국은 백신의 안정성을 검사해 문제가 없으면 접종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백신은 원래대로 13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박능우 장관은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과도한 걱정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냉동차를 벗어나서 운반된 그 시간은 1시간 이내, 좀 더 현실적인 말씀드리면 한 10분 내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야는 4차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무료로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로선 백신을 새로 수입하거나 생산할 수 없어 정부는 민간에 공급된 유료 백신을 무료 백신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당장 백신을 추가로 생산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번 사고를 낸 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약품이 담당했던 500만 명 분량 중 얼마나 폐기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만큼 수급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신성약품 회장은 저희 채널A에 온도 유지가 안 돼 문제가 된 백신은 17만 명 분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와 독감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일선 의료기관에 공급한 백신은 모두 500만 명분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일부만 상온에 노출됐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와 그 품질 검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대책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상온에 노출된 물량은 17만 명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냉장 설비가 된 차량으로 콜드체인을 통해 정상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상당량이 폐기되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성약품 측은 또 하청을 준 배송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1톤 대형 냉장차가 지역으로 이동해 1톤짜리 소형 냉장차로 약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잠시 백신을 받침대 없이 바닥에 놓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백신 조달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서 생긴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백신 조달 단가는 8,620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범위가 넓은 4가 백신인데도 지난해 3가 단가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민간 공급 가격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4차례 넘게 유찰되면서 백신 공급 일정도 빠듯해 준비 과정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조달 단가도 조달청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미 독감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도 또 앞으로 맞으려고 했던 분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전문가에게 대신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요, 이 저온을 유지해야 할 백신을 종이 상자로 배달했다. 이게 좀 논란인데요. 이게 좀 일반적인 건 아닌 건지, 그래도 종이 상자로 해도 괜찮은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온 유통의 그 상황이 잘 유지가 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백신이 생산부터 접종까지 2에서 8도의 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안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따로 어떤 상자나 이런 게 있지 않았다면 종이 상자만으로는 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이 돈을 내고 맞는 유료 백신은 이 맞은 분들도 또 앞으로 맞을 분들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백신 유통 중에 문제가 확인된 거는 국가예방종 사업에 포함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신에 있어서는 적절한 유통체계를 거쳤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사태로 백신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떨까요? 네, 이제
백신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 고위험군들에게 접종의 기회가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걱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백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와서 접종하는 것보다는 일단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 그걸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독감 백신 전 국민이 맞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 백신 접종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고위험군에서의 질병 부담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라는 게 있는데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가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맞아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먼저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전 국민이 맞을 수 있게 백신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백신이 초기에는 열심히 접종이 되지만 유행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접종되지 못한 백신이 폐기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준비된 백신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겨울에 특히 이제 트윈데믹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올까봐 이제 시민들도 좀 불안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우려는 되는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인플루엔자 유행이 매년 겨울마다 크고 작은 규모로 없었던 해는 없었으니까요. 또 코로나19와의 감별이 어려운 면도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예년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점에서 지나친 우려나 공포를 갖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감별하고 잘 대응할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석 교수와 들어봤습니다. 여야가 어젯밤 4차 추경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박지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1,023만 명에게 6조 3천억 원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인데요. 이 빠르면 신청 다음 날에, 늦어도 추석 전엔 지급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급하는 건 특수고용직군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내일부터 50만 원씩 주는데 일단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겐 모레부터 최대 200만 원의 새 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정부가 보낸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28일부터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지원금 15만 원은 국회에서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나옵니다. 29일부터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 신청 가능합니다.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 원은 16에서 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대만 지원하는데 가족명의 휴대전화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논란이었던 통신비를 연령대로 끊어주는 건 맞는 해답이었을까요? 돌봄 지원금도 중학생은 주고 1살 차이인 고등학생은 못 받는데 지원금 나이 차별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연령별 통신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된 시민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그 국가에서 준다고 선심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건요. 저 같은 경우는 통신비가 한 10몇만 원씩 나오는데 못 받으면 좀 평생이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가 식당을 했는데 폐업을 했어요. 전체적인 생각을 했으면은 만 35세에서 64세는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결국 빠지게 됐는데 해당 연령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5세에서 64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인데 혜택은 못 받는다. 손흥민, 류현진 선수도 받는데 불공정하다. 주기로 했다가 안 주는 건 국민 우롱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흥업소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과 중학생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돌봄 비용도 고등학생이 제외돼 논란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시간에 쫓겨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국회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상가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 등 재해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료 감액 요구가 가능한 조건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생겨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호전 후 임대인의 권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의문입니다. 일단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주인이 반드시 삭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 감액을 요구해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받을 불이익이라든가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걱정도 이런 것 때문에 감액 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임대료 직접 지원 같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핑퐁처럼 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제명에 이은 국민의힘 박 의원의 탈당. 이제는 다시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가족명의 회사가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해선 결백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사태 등을 덮기 위한 여권의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현 정권의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이후 무소속 의원으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탈당 또는 제명당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에 대한 책임 공방에 휩싸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당 징계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지금 제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에너지원.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보는 민주당의 에너지원은 누굴까요? 네, 이낙연 대표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강성 지지자들을 민주당의 에너지원으로 꼽았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요. 이 대중과 더 가까워지려면 이 강성 지지자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반대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이 대표는 반년 전이죠. 강력한 지지 세력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인은 강렬한 지지 세력을 갖는 것이 좋지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열린우리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소수파 출신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이 친문처럼 강력한 지지 세력이 또 필요하겠죠. 네, 게다가 당내 대권 경쟁자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손가락 혁명군으로 불리는 열성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것도 의식이 될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평론가들이 자유롭게 분석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깊게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네, 민주당 에너지원이 이낙연 대표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무건수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인가 보네요. 네,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 하면 기사가 되는데 오늘은 말을 안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아드님에 대해서 8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 장관께서 지금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일종의 무건 수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건 수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대응이 아닌가. 그럼 이게 전략인가요? 그럼 앞으로 이제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한 걸까요? 검찰이 아들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캐물었더니 대답을 피한 겁니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김도 국민의힘 의원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다고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말했다가 바로 사과를 했죠. 네, 김도 의원은 오늘도 추 장관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몇 번을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지금 법무장관님 김도욱 간사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까.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까지 추 장관 태도를 지적한 건데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건데 대답 자체를 안 하는 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추 장관이 무건 수행이 아니라 침묵 시위를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누그러졌나 싶으면 또 늘어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 방문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투자를 유도하는 코인방이나 다단계 방문 판매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고문도 보입니다. 이 오피스텔 6개 층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자 관리실에서 붙인 겁니다. 코인이랑 뭐 이런. 서울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테헤란로에는 최근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단지에서만 이미 확진자 41명이 나온 데다 2km 떨어진 또 다른 건물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32명에 이릅니다. 관련 확진자가 32명이 나온 이 건물 9층과 10층에는 부동산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업체 안에 있는 밀폐 구조의 콜센터가 감염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입주기업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의 번화가인데요. 이곳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주변 건물엔 감염에 취약한 방문 판매나 다단계 업체가 밀집해 있고 확진자들의 동선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진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진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저희. 방역당국이 확진자가 나온 건물 방문자들을 찾아 검사를 받게 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열리는 다단계나 방문 판매 업체의 소규모 모임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남구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소규모 모임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정부가 원천 봉쇄하겠다고 경고하자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겠다는 보수 인사들이 있죠. 코로나 이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집회 방식입니다. 사람 대신 곰 인형을 세워놓는 집회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달라진 집회 풍경을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건립 반대 깃발을 꽂은 차량 100여 대가 도로 중앙과 양쪽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제히 경적을 울립니다. 구호를 대신하는 경적입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가자들이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기획했습니다. 접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차량 안에서만 있으니까 코로나에서 좀 안전한 게 있는 거죠. 구청 단속에 항의하는 노점상들의 집회 현장. 빨간 머리띠를 두른 곰인형이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자 곰인형이 사람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인권 조례에 반대해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야외 집회에선 마스크를 쓴 참석자들이 2m 간격으로 떨어뜨린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발언자는 다른 참가자들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서 부천시는 주최 측의 야외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금지 결정을 받아냈고 예정대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침서가 있었어요. 그 조건으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참가자 발열 측정과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2개월 이상 참석자 명부 보관, 2m 이상 간격에 벌린 의자에 앉기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집회 시위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가을 하늘이 눈부신 이맘때가 농촌은 가장 바쁜 수확 시기인데요. 요즘 웃돈을 준다 해도 일손을 못 구해 발만 동동 구르는 농가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이맘때면 입국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싹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철웅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호미를 들고 배추밭을 고르는 네팔 국적의 근로자입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일했던 대그와 씨는 이미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지난주부터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E9 비자가 5년 지나서 한번 네팔 갔다가 또 와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용이 필요 없어서 갈 수 없어요. 그런 거 일 하는 거 가는 거 있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정부가 비자를 특별 연장해준 덕분입니다. 일손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들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것은 다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았을까. 지금 전국 농어촌에선 일할 사람을 못 찾아 난립니다. 이렇게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나무마다 가득합니다. 지금이 추석 직전이라 값어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그런데도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 근로자 2명을 채용했던 김충군 씨는 올해는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 망가진 과수원을 제때 손보지 못하면서 수확량은 더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오는 바람에 농사를 제때 이루지 못하고 피해가 좀 농사를 많이 망가뜨렸죠, 올해. 뭐 약을 치려면은 제때 못 치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국내에 들어왔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약 5,000명.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대 5개월씩 농어촌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찾는 곳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보니 임금이 크게 올랐고 농가는 위기입니다. 8만 원씩 쓰던 게 지금 한 11만 원 올랐죠, 11만 원. 내년에 이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더 걱정이지. 임금이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지금보다 더 할 거 아니야. 농사를 줄이고 조금씩 손길을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은 엄살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여름에 와보면 막 한 일꾼들 때문에 막 싸움 벌어지고 막 그래. 서리 데려가려고. 여기 용용 하는 데 있거든. 거기에서 그냥 막 서리 데려가려고 막 싸우고 난리야. 어떤 작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감자밭인데요. 원래 같으면 2주 전에 수확을 마쳤어야 하지만 지금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감자 품질도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감자를 필 때 약 한 달을 기르려면요. 보통 20명 이내란 말이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도시가 있고 집사람까지 합해서 10명에서 11명이에요. 돈을 더 주고 우리나라 사람을 구해보려 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처럼 안 해요. 이거. 힘드니까 일단. 그린 속에서 일하려면 뭐나 땡겨서 나와서 누가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아예 안 하니까. 농촌 현장에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줄이면 식탁에 오르는 채소 과일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기 전까진 확실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가슴은 벌써 답답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욱입니다.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뜻을 밝혀 가족과 시민들이 모두 불안해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 뒤 경기 안산시에서 살겠다고 밝힌 조두순. 불안을 호소하던 피해자 가족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이사하겠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출소를 앞두고 나니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을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시켜달라며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경찰과 검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이 구역에 CCTV를 71대에 추가 설치하고 경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음주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계획이 불확실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법무부 관계자의 면담에서 가족과 함께 안산에서 사는 것 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조두순의 범죄 전력과 출소 후 계획이 불확실한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이트죠. 최근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던 이 교도소 운영자가 어제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어제 오후 6시쯤 베트남 호치민에서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으로 디지털 교도소와 SNS를 통해 성범죄자로 지목된 인물의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지로 들어오는 사람을 잠복해 있다가 잡게 된 것입니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본인이 저희가 찾는 피해자가 맞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5월 베트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이달 10일 인터폴 수배 최고 단계인 적색수배서가 발부됐습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수배입니다. 남성은 인터폴 공조수사 22일 만에 베트남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국내로 압송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동승자도 음주운전 피해자라고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심하게 부서진 흰색 승용차가 도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119 대원들이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승용차가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사고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폐기물 매립지 인근으로 평소에도 운반 차량 기사들이 근처 식당에 가기 위해 차를 세워놓는 일이 잦았습니다. 5분 정도 됐어요. 물 한 컵 먹고 달무지 꺼내가지고 앉는데 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밖에를 도로 봤죠. 그랬더니.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탔던 3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보행자가 아닌 동승자라도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만큼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운전을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안마의자 쓰시는 분들 중에 집에 어린아이 있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이가 끼어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잦았는데 관련 규정도 제대로 없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마의자를 작동시키자 아기 모형이 좁은 공간에 짓눌립니다. 안마의자 다리 받침대입니다. 이렇게 1살짜리 아기 모형이 안쪽에 끼게 되면 손으로 빼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사고는 600건이 넘는 수준. 이 가운데 신체 상해를 입은 178건을 분석해봤더니 6살 미만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살 배기가 작동 중인 안마의자에 끼어 숨지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모들은 불안해합니다. 발바닥 부분이 아예 바닥까지 완전 닿거든요, 내려갈 때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아이 발이 낀 거예요. 발등에 멍이 줄고 약간 살이 찢어졌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처음에 그냥 다리를 빼려고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세계 회사 일부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회사는 끼임 감지 센서를 장착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안전 기준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영유아들이 이렇게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도 간과하고 그냥 지금까지 제품을 출시한 면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끼임 사고가 나면 전원을 끄지 말고 다리 받침대가 벌어지도록 조작하고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전원을 뽑아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양화대교 난간에 위태롭게 앉은 남성. 바로 옆엔 인화물질이 담긴 통까지 있죠. 그런데 누군가 남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대화를 듣더니 커피도 건넸는데요. 도난 수사 불만에 소동을 벌인 남성 5시간 넘는 설득에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라인에선 위기 협상이라 적힌 옷을 입은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분이 많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속 인질극을 벌이던 무기 밀매업자와 협상을 벌이는 여성 위기 협상팀 경찰관입니다. 중요한 걸 하나 놓쳤어요. 뭘? 민태구 씨가 이러는 이유. 민태구 감정 흔들립니다. 국내 각 지방경찰청에 위기협상팀이 만들어진 건 2014년입니다. 인질극 등이 대치 상황에서 협상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위기협상팀 인질극 사건에만 투입될까요? 아닙니다. 인질 사건은 물론 이 가정폭력이나 극단적인 선택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모든 곳에 투입됩니다. 위기협상 요원들은 3-4명이 조를 이루는데 전체 상황을 조율하는 팀장,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협상관, 대화를 듣는 보조협상관,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관으로 나뉩니다. 2014년 이 편의점 인질극 사건, 위기협상 요원이 인질범에게 말을 걸며 거리를 떼어나 종업원 구출에 성공했고, 2017년 이 초등생 아들 엽총 인질극 사건 땐 21시간 설득 끝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죠. 국내 위기협상 전문가들에게 팩트맨이 물어봤습니다. 진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국 283개 전문 대응팀에서 활동 중인 위기협상 요원은 410명. 인질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나 경찰 수사연구원 교육을 통해 선발되는데 협상 기법이나 역할극 같은 이론과 실습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2년 전 유엔 연설 때는 이 비핵화 실행 이후에 종전선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이번엔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선우를 바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정작 북한의 핵무장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평양에 신형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이 집결한 모습을 미 당국이 포착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평양 미림 비행장에 장비와 병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이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최대 넉 대의 신형 이동식 발사 차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북한이 당 창건 이래 ICBM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성 15형 신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은 2017년 전 세계에 공개됐는데 이번에 신형이 공개될 경우 더 크고 사거리나 파괴력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미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기존 액체 엔진 기반의 화성 15형은 발사 전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려 사전에 발사 징후 포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료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 엔진은 원통 발사대에 장기간 보관하다 언제든 30초 안에 쏠 수 있습니다. They all have the same universal worry that on October 10th, what North Korea is going to do is wheel out this first generation ICBM that's solid fueled. 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차기 미국 행정부까지 겨냥한 대미 압박에 나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올해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로 화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런데 오히려 더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선공에 나섰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각국 대사 한 명씩만 총회장에 띄엄띄엄 앉은 채 사전 녹화한 각국 정상들의 연설이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과 동시에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꺼내들며 중국을 공격합니다. We have waged a fierce battle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China virus.
10여 분 뒤 네 번째 순서로 화면에 나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방어합니다. 反对政治化、污名化. 트럼프 대통령은 무책임한 중국의 대처를 지적하고 시 주석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합니다. China locked down travel domestically while allowing flights to leave China and infect the world. 疫情终将被人类战胜，胜利必将属于世界人民. 세계 보건기구를 놓고도 엇갈린 시각을 보였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充分发挥世界卫生组织关键领导作用，推进国际联防联控，坚决打赢全球疫情阻击战. 세계적인 재난 속에 머리를 맞대야 할 강대국들이 국제사회에서 드러낸 시각은 사뭇 달랐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탈리아가 국회의원 수 3분의 1 감축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70%가 찬성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로 의원 감축 바람이 번지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인구 6천만 명의 이탈리아는 국회의원 숫자가 상하원을 합해 945명이나 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1.56명꼴로 OECD 평균보다 많고 우리나라의 3배 수준입니다. 임기는 5년, 연봉은 3억 원에 가까워 선진국 중에선 가장 높습니다. 정당도 많고 의원들도 많다 보니 뭉쳤다 헤어짐이 반복되고 2000년 이후 총리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정치의 신물을 느낀 이탈리아 국민들은 1980년대부터 7번이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의회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7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의원 수를 36% 줄이기로 한 겁니다. Io penso che la maggior parte oggi voteranno tutti sì, perché ci siamo stufati di dar da mangiare a questi. 의원 수 감축은 3년 뒤 치러지는 다음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임기 5년 동안 5억 유로, 약 7천억 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This could be a great occasion to fine-tune the Italian institutions that presently are not very efficient.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다른 나라들도 의원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전염병이 불러온 세계적인 위기 속에 의회 권력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한 달 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테슬라 공장 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테슬라의 혁신 기술 계획을 발표하는 배터리 데이에 참석한 주주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주 300명은 이곳 공장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의사를 표현하는 진풍경을 보여줬습니다. 경적 속에 등장한 일론 머스크 CEO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선보일 시점을 발표했습니다. I think we'll hopefully release a private beta of Autopilot, of the full self-driving version of Autopilot in I think a month or so. 3년 뒤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 경쟁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So in about 3 years from now, we're confident we can make a very compelling $25,000 electric vehicle that's also fully autonomous. 테슬라는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은 5배 많으면서 주행거리는 16% 늘어난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새 5.6% 떨어지며 시가총액 20조 원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원가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채 완전 자율주행차의 기술 혁신은 없었고 3년을 더 기다려야 실제 생산이 가능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은 겁니다. 최근 니콜라의 수소 전기 트럭 사기 의혹으로 투자자들의 위축된 심리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수감자들이 땅굴을 파고 집단 탈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영웅담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좁은 땅굴이 보입니다. 길이가 30m 정도 되는 땅굴이 발견된 곳은 브라질 남부의 한 교도소 근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 34명이 땅굴을 통해 집단 탈옥해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교도소는 빈민가 노숙자 보호시설과 함께 대표적인 방역 취약지로 꼽힙니다. 지난 17일부터 중국 CCTV가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을 배경으로 영웅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배경 묘사가 비현실적이고 성차별 논란까지 휩싸여 시청자들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按照上级的要求，还差1个人呢。咱们这个报名的都是男同志，是不是女同志也出一个呀？我真不行，儿子和闺女都从外地回来，我这一大家子等着我过年呢。这样啊。 SNS에선 방역 최전방 의료진 3명 중 2명은 여성이라며 방역 금지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채취한 땀이 병에 담기고 교관의 지시에 따라 탐지견이 움직입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e have evidence that dogs can detect bacteria and other diseases. So we believe that taking this project forward will make a huge difference to the ability to control COVID-19 spread. 해외에선 탐지견의 뛰어난 후각으로 폐암 조기 진단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에 소개글을 쓰고 청와대가 언론에 이 내용을 알렸는데 한국인으로 유일하다고 했다가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있었던 겁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에 이어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리더 부문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타임지에는 정 청장을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글도 실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 청장은 방역의 최전방에서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며 정 청장의 성실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스크라는 게 현재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셀프 백신이고 안전벨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 청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정 청장 선정 사실을 전한 후 브리핑 내용을 일부 정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정 청장이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알렸으나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 역시 아티스트 부문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틀 전 타임지에 확인한 결과 정 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답변했었다며 타임지가 사전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봉 감독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전이 중요한 소방훈련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로 화재 현장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고 왔습니다. 소방복을 입고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자 창고 안에서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는 목재 더미가 보입니다. 화재 진압에 주어진 시간은 10분. 발을 옮겨 불이 난 곳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소방호스를 본떠 만든 제어 장치를 작동시켜 불을 끕니다. 화재가 진압되자 즉석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가상현실 소방훈련 모습입니다. 훈련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바닥이 앞뒤로 흔들리는가 하면 소방호스 끝부분 온도가 40도 넘게 올라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화재 열기로 소방호스가 뜨거워지는 걸 재현한 겁니다. 실내외 9가지 화재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훈련을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형 화재 현장을 재현해 비슷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소방 관련된 장비나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작감을 배우면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체화된 그런 대응 능력을 이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여러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 비접촉 화재 진압 훈련이 가능합니다. 아주 현실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양한 화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화재 현장에 열기가 전달되는 소방복과 산소 마스크를 개발하고 훈련생의 생체 신호를 파악하는 기술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절정에 이르면서 선수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지원 병력에 따라 웃고 우는 팀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LG는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LG는 최근 부상 선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이 100% 전력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4위였던 순위도 어제 3위로 한 단계 더 올라섰는데요. 특히 타격에서는 돌아온 최은성 선수가 맹타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자리를 비웠던 최은성은 지난 19일 1군에 돌아왔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5할 타율에 타점 6개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2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좀 빨리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좀 투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셔서 잘 준비해서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김현수와 라모스 등 왼손 타자에 오른손 타자 최은성이 가세하면서 LG 타선은 짜임새와 파괴력이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전 3루수 김민성도 옆구리 부상을 털고 한 달 만에 1군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복귀 첫 타석에서 홈런을 뽑아냈고 어제도 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있는 불펜진에도 지원병이 도착했습니다. 필승 개투조였던 김지용이 팔꿈치 인대 부상을 털고 800여일 만에 등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치열해진 선두권 다툼에서 LG가 부상 선수들의 복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는 코로나 탓에 우승팀이 2팀이나 됐습니다. 가릴 건 가려야겠죠. KBL 컵 대회에서 지난 시즌 공동 우승팀끼리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은 하늘의 태양이 둘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즌이 조기 종료돼 SK와 DB가 공동 1위에 기록됐습니다. 긴 비시즌을 거쳐 다시 만난 두 팀의 신경전은 경기 전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무조건 이길 생각으로 경기를 할 생각이고 작년에 우승 바라보자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끝나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 올해 이제 DB랑 해가지고 기선제압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SK의 김선영과 DB의 두경민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승부는 치열했습니다. SK는 원희와 미네라스의 고른 활약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두 선수가 50점을 합작하며 코트를 지배했습니다. 원주 DB는 공식전에 첫 출전한 타이치와 허웅이 SK를 앞선에서 흔들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4쿼터 SK 가드 양우섭이 살아나면서 DB의 추격을 뿌리치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전자랜드에 이어 DB도 꺾은 SK는 KBL컵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서 이겨서 기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꾸준히로 승리를 따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는 두 팀의 신경전은 다음 달 열릴 정규리그에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곳곳에 피어난 코스모스들이 반가운 가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서 하루하루가 그림 같은 날씨인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날 텐데요. 아침에는 전국이 15도 안팎,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한 동풍이 불면서 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12호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의 동풍을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주 후반까지 동해안 지역은 많은 비가 올 텐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까지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도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며칠 뒤면 강원도 설악산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첫 단풍일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점으로 하는데요. 설악산은 9월 26일, 북한산은 10월 16일로 예상되고요. 이로부터 2주 후에는 절정을 맞을 걸로 전망됩니다.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이 다소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타임지 100인 선정을 소개하며 알베르 까뮈의 소설 패스트를 인용했습니다.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극찬하며 쓴 문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급한 소설 속 의사는 결국 패스트에 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하고 질병과의 전쟁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보름 전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와 독감의 중복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며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배달 사고로 무료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이 도매업체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관리 책임은 분명 질병관리청에 있지요. 전 세계가 올겨울 트윈데믹 대비의 비상입니다. 지금까지 잘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아야겠죠.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